안녕하세요. 스마트일 고은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단원은 1-2 단원의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수능 특강 페이지 18쪽에서 20쪽을 참고해주세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양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양적 연구의 의미는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과 통계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규칙성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법칙을 발견을 목적으로 해요.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나오면 무조건 양적 연구예요. 이 양적 연구의 전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 같은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 입장은 개량화와 통계 분석이 가능하고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고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의 정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개량화, 즉 통계화를 시키니까 이제 규칙성이 쉽게 발견되고 이거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이 양적 연구의 과정은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지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은 이제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연구를 설계를 하는데 이 양적 연구에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예시로 뭐 만족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통계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정도를 수치를 뭐 1에서 5부터 줘서 만족하는 뭐 매우 만족은 5 그리고 뭐 불만족은 1 이런 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해주는데 이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자료 수집 방법은 첫 번째로 질문지, 두 번째로 실험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했던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했으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설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분석한 걸 가지고 이 가설 설정한 게 맞냐 틀리냐를 검증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아까 가설 설정한 게 맞았다 싶으면 수용이 되고요. 틀렸으면 기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합니다. 이 양적 연구의 장점은 정밀하고 정확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통계화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일반화 정립에 유리하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또 이게 단점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주관적 의도와 동기가 배제된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피상적 연구가 된다. 이거는 피상적 연구다.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질적 연구가 있는데요. 이 질적 연구의 의미는 연구 대상자의 생활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면담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방법입니다. 이 해석이 나오면 무조건 질적 연구예요. 이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 및 동기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양적 연구와 차이점을 본다면 이 양적 연구는 되게 숲을 보는 느낌이라면 이 질적 연구는 개개인을 보는 거랑 나무를 보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행위자 중심 이 전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이 다르다라는 방법론적 이원론이었어요. 아까 우리 양적 연구는 뭐였죠? 맞아요. 방법론적 이론론이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질적 연구의 기본적 입장을 보면은 주관적 의도나 동기를 지닌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현상. 주관적이다. 인간이 주체적이다.
그리고 이제 계량화나 통계적 분석으로는 주관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구성되는 사회문화의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양적 연구도 무슨 연구냐. 질적 연구가 연구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선호를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개인의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잖아요. 이것도 행위자라서 개인이랑 연결이 돼서 이걸 선호를 해요. 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라고 해서 항상 질적 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구 주제에 맞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번갈아 가면서 잘 쓰시면 됩니다. 이제 질적 연구와 객관적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질적 연구는 감정이입적 이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곡된 연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정이입적 이해는 주관적 이해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관적 이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주관적 이해가 들어가면 100% 왜곡돼요. 실험 결과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감정이입적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를 통해서 연구자의 가치에 의해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연구자는 이 감정이입적 이해를 할 때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 가치에 의해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질적 연구의 장점은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즉 개인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가 되는 거죠. 단점은 일반화 법칙 발견이 어렵고 연구자의 주관 개입이 우려가 되죠. 이거는 양적 연구의 장점이었지만 질적 연구의 단점이죠. 자, 앞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말했을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나오죠. 이제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런 실험에는 양적 연구를 이용하면 유용하고 주관적 동기나 상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적 연구를 사용하면 유용해요. 그리고 양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죠. 이거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을 하시면 되고요. 질적 연구가 안고 있는 객관적 확보나 일반화의 어려움, 질적 연구의 단점은 이제 양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두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비교하기 위해서 위에다 써놨어요. 이게 양적 연구고 이게 질적 연구예요. 보면은 여기 질적 연구는 여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글씨가 없죠. 맞아요. 이 가설에 대해서만 없어요. 가설 설정은 이제 양적 연구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적 연구 과정에서는 가설 설정 단계가 빠지고 가설 검증 단계가 빠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건 똑같아요. 문제 인식을 하고 또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 연구가 돌아가겠죠? 그리고 연구 주제를 선정했으면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연구 기간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데 아까 양적 연구에서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썼죠.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면접법, 참여 관찰법, 약간 통계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걸 사용합니다. 이제 자료를 수집했으면 또 똑같이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 이제 여기서는 또 아까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중요하다 했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